일본 증시가 플러스 0.27%의 강세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약보합이라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미국 쪽의 선물이 0.2% 밀려 있어서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으시죠. 근데 미국의 시간의 선물은 1% 수준의 변동성이 있어야 그나마 들여다볼 수 있는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어요. 뭐 0.2% 시간의 거래의 0.2%의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는 없고요. 국내 증시도 오늘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기준 흐름 놓고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뭐 반등 탄력을 가져가는 쪽도 있고, 그러니까 포스코 그룹주들의 2차 전지에 대한 전체적인 해석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2차 전지 전체가 다 강하다 이런 해석은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포스코 그룹주가 최근에 강세를 띠고 있는데, 포스코 그 엠텍의 경우가 오늘 15%인가요? 급등이 나왔었는데 그 종목도 26일 고점을 넘기지 못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포스코 DX, 우리가 선택했던 포스코 DX 하나가 신고가를 내린 거고, 포스코 홀딩스도 고점 대비 여전히 뭐 22% 밀려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도 여전히 고점 대비해서는 뭐 30%대 조정이에요. 물론 하루 반짝했던 등락률 범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뭐 손실률이 그렇게 높으시지는 않을 거예요, 일반 투자자도. 근데 다만 이제 마지막 자락에 흥분해서 유입된 물량들이 대부분 뭐 개인 물량이라서 그 부분이 좀 아쉬운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포스코 인터라든가 또 포스코 DX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쭉 형성돼 있는데, 인터도 상대적인 강세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유통 물량이 적어요. 대주주 80%에 외국인 4.8%, 기간 하면 뭐 유통 물량이 거의 없죠. 근데 이제 인터내셔널도 여전히 방어가 되고 있지만, 만에 하나 에코프로 쪽의 기준에 그들 쪽에서 27일 저점이 이탈되면은 이쪽의 상대적인 강세 부분도 제한적으로, 포스코 그룹주들의 상대적인 강세도 제한적으로 또 혹은 동반적으로 약세로 다시 재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포스코 DX만 2차 전지에서 유일하게 포스코 DX만 강세인데, 얘는 거래소 이전 상장으로 따져도 뭐 그렇게 따지면 LNF가 있잖아요. LNF 이전 상장 공시까지 나왔는데 전혀 힘 못 받죠. 그러니까 이전 상장도 호재가 아니고, 100번을 말씀드렸어요. 100번을. 그래서 7월 10일 날 이전 상장에 대한 내용이 포스코 DX도 이미 노출돼 있었고, 7월 10일 날 노출된 이후에 이 고점 찍고 밀렸잖아요. 어찌됐건. 다시 그 고점을 뚫었어요. 노출돼 있던 재료 내용이 또 나왔는데 그게 또 재료로 작용된다? LNF는 악재로 작용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전지에서 간다, 거래소 이전 상장에서 간다, 그게 아니라 개별 기준에서 그냥 놓고 보는데 저평가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수급도 엄청난 것도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심리적인 면과 함께 뭐 어디선가 뭐 지속되고 있는 윗방향성의 변동성 매매 뭐 이런 뭐 기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여간에 결론을 말씀드리면 2차 전지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그 포스코 엠텍의 강세가 포스코 그룹주들의 흐름을 추가적으로 조금 더 움직임을 주었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2차 전지의 전체 추이 추세는 아니다. 가장 뭐 핫한 종목군 중에 하나인 금양의 경우도 뭐 별반 못 움직이고 눈치 보기가 형성돼 있죠. 제일 중요한 건요, 거래량들이 급감을 했다는 거예요. 거래 대금이 급감을 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보시면은 거래 대금이 급감을 했어요. 주봉인데 거래 대금이 급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이슈로 설정해서 놓고 볼 내용들이 없다라는 거죠. 개인들 누적 수급 범위의 기준에 있어서도 저거를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아요. 거래대금 뭐 급감돼 있잖아요. 여기도 기존의 거래대금을 설정한다 해도 하루에 최고 4조까지 터지던 게 이때 반짝한 거는 패시브 자금 들어오면서 마감 동시 효과에 거래가 실린 거고, 나머지 지금 뭐 4조까지 터지던 애가 8천억이면은 5분의 1 토막 나 있죠. 요게 점진적으로 더 거래가 둔화되면은
요 저점을 깰 수 있단 말이에요. 27일에 저점. 100만 원 이탈되고 나면은 가격 반발력이 일부 있을 수 있어도. 그래서 포스코 에코프로 또 에코프로 BM 그러니까 에코프로 BM 위로 에코프로가 올라가 있을 때 당연하다는 투로 시장 해석이 나온 부분도 일부 있어요. 전혀 아닙니다. 당연하다라고 해석을 절대 결코 할 수 없다. 왜요? 사업사가 시총이 높지 지주사가 시총 높은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47.52%나 밀려있는 에코프로 BM 낙폭과대가 아닙니다. 이들의 저점이 27일 저점이 이탈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면 에코프로 BM에서 그런 흐름이 나오면 포스코 그룹주들의 월요일 화요일에 가격 반발력도 가격 반발력이에요. 그들이 원등이 센 게 아닙니다. 부러워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가격 반발력의 기준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정점에서 이제 거래가 둔화되면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위치로 형성돼 있었던 그랬었던 포스코 DX의 경우도 거래대금이 최상위로 올라와 있지는 않아요. 지금 다시금 급격히 감소됐죠. 이때 감소되고 맴돌던 거하고는 또 틀려요. 또 틀립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은 포스코 그룹주들의 강세에 영향이었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흐름이 내일도 또 뭐 포스코 그룹주들이 또 강세를 띨지는 봐야 돼요. 근데 뭐 내일 강세를 띈다면 모를까. 그렇지 못하면은 신고가를 내주던 DX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거 꼭 염두에 두십시오.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제 탄력을 받았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고점 대비해서 어때? 26%, 31% 밀려 있는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해드린다면 많은 분들이 이 2차 전지에 대해서 우리는 다 정리했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땐 90% 이상 정리했을 거예요. 그 2차 전지를 너무 이제 예전에 셀트리온이나 신라젠에 맹신하던 것처럼 맹신하던 분들 하는 분들 이외에는 대부분 다 정리했을 거예요. 누가 봐도 비이성적이니까 다 정리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남은 분들이 이제 어디서 정리를 하느냐인데 하여간에 안 갖고 계신 입장에서는 2차 전지 확 이렇게 부러워하죠. 변동성이 오늘 포스코 그룹주들 이렇게 움직이면 이런 종목 사줘야죠 그런다고. 근데 결론은 우리가 정리한 가격 대비 조정폭이 심각해요 사실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부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전혀 부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고점 대비 조정폭이 깊은 상태에서의 가격 반발력 수준이라서 전혀 부러워할 필요 없고 그리고 우리는 앞서서도 말씀드린 포스코 뭐 DX 쪽에서 뭐 상상을 초월하는 시세를 갖고 왔고 그리고 요번에는 완벽하게 다 수익으로 다 잡아냈고 그리고 56,000원대 전량 56,500원 수준의 전량 체크를 했기 때문에 오늘 고점 찍고 이제 종가는 또 눌려 있잖아요. 그 3,000원 정도 더 올라간 부분 그건 까치밥 주면 돼요. 머리 꼭대기에서 안 팔고 어깨에서 팔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해 놓고 결국은 머리 꼭대기에서 판 결과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미련을 간단 말이에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포스코 엠텍의 경우도 오늘 그 강세를 떴잖아요. 그 여기도 마찬가지. 뭐 꼬리 부분 포함해서 이제 좀 놓고 볼 필요는 있는데 뭐 우리가 원하는 뭐 어마어마한 기준의 수급까지는 아니에요. 물론 어제 오늘 이제 뭐 일부 매수가 들어와서 뭐 1%까지는 아니더라도 매수가 일부 들어오면서의 그 설정 범위가 있다 할지라도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하기에는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한계가 오니까 한 번에 두 개를 진짜 못해요. 그래서 잠깐 이거 보다가 다른 거 잠깐 보면은 말이 뒷 마무리가 깔끔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방송 나갔는데 캐스터분들이 말씀하시다가 횡설수설하는 경우가 있어요. 연습 안 해오신 분들 특히 원고도 없고 작업도 안 해오고 그냥 자기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하는데 이쪽 분야를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횡설수설 하시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되게 싫어하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준비를 안 해서의 횡설수설이 아니라 이렇게 쳐다보다가 설명하다가 잠시 다른 데 보고 다른 거 잠깐 살피다 보면은 제가 지금 횡설수설해. 어쨌든 2차 전지 관련해서는 뭐 간단한 정리 부분을 설정해 드린 거예요.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자, 2차전지 기준은 1회 1회 합니다. 1회 1회 합니다. 그러니까 2차전지 부분은 생각하시는 것만큼 2차전지가 지금 강세를 띠는 것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생각하는 것만큼 강세를 띄워줄 수 있는 이유도 전혀 없고, 그래서 굉장히 주의가 필요하고, 유일하게 우리가 공략했던 포스코 DX만 유일하게 오늘까지도 신고가를 준 거일 뿐이지, 예? 나머지는 단 한 종목도 신고가가 없다.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HM만 설명드렸어요. 8월 4일날 상한가, 8월 4일이에요 이게. 그때 상한가 찍은 거, 그때 요 이후에 그러면 요 정도 형성된 거 이외에는, 얘도 개별 기준이죠. 이거 이외에는 아예 없어요. 포스코 DX백은 아예 없어요. 그래서 2차 전지는 더 이상 2차 전지 이거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건 상관없는데, 이거 사도 돼요? 뭐 혹은 팔아야 돼요? 그런 질문을 꼭 하세요. 하시는데, 지금도 강조를 드리지만 2차 전지 외부에 계신 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무조건 가지고 계시면 일단은 다 정리하는 걸로 설정을 잡아드립니다. 그 밖에 이제 2차 전지 내에서도 예를 들면 LG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이런 쪽의 기준, 그리고 얘네들은 월봉으로 보셔도 돼요. 전체 수급 범위, 그리고 LG, 삼성 SDI, 그 다음에 LG화학은 바닥 인식을 일부라도 좀 잡아주고 있어요. 그나마. 그래서 이들의 흐름은 개선될 수 있을 걸로. 그리고 이제 LG화학은 뭐 우리가 주력으로 갖고 있는데 너무 과도한 이제 조정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가격 반등 탄력이 상당할 수 있다. 실적 뒷받침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 부분 지금 나왔으니까 다시 이건 보여드리고 설명드리면, LG화학의 실적이 뭐 현재 기준도 마찬가지고 내년의 기준도 마찬가지인데, 순이익 부분으로 놓고 볼 때 34조 1위, 그 다음에 12조 8조. 이거 내가 어제 얘기했는데, 예? 어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날 방송이 없으니까 어제 같은 날 좀 수정해 놓으면 좋잖아. 표작업 하시는 분께 말씀 드려놨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현대차 실적이 다 14조 12조예요. 요거 시간 될 때 한번 바꾸란 말이야. 화수 목요일 날 방송 온 것 때문에 시간 없어도 못 바꾸면은 옆에도 부탁할 수도 있고, 월급 바꿀 수 있었잖아. 바꿔놓으세요. 실적 시즌 이제 마무리 다 됐고, 결론적으로 그 실적 전망치 부분이 다 나온 상태인데, 결론은 지금 그 영업이익 뭐 순이익 1위,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 순이익 2위, 3위 뭐 이런 게 차이는 있습니다. 2위, 3위, 그 다음에 4위가 어디예요? 4위가 LG화학이에요. 4위가. 그죠? 내년치 기준에. 그리고 내후년치에는 하이닉스가 2위, 3위로 올라옵니다. 3위. 8조 8천억 순이익이니까. 그러니까 5위 안에 다 들어와 있다라는 거 지금. 4위입니다. 4위. 시가총액은 말도 안 되게 7위고, 또 현대차는 말도 안 되게 8위고. 이게 말 같지도 않은 거죠. 사실은 현대차 부분이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 게 옳고요. 시가총액 4위까지 올라와 있어야죠. 그러니까 남들이 밀리는 게 아니라 얘가 50조를 넘겨야 돼요. 최소. 50조 넘기려면은 2억 1,100만 주짜리니까 얼마 해야 돼요? 25만 원 수준이 돼야 돼요. 지금 18만 6천 원 뿐인데 특권 들면 20만 원은 다시 넘길 겁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좀 눌려 있을 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과도하게 눌려 있을 때 비중 유지하면서 대처한다. 그리고 오늘 기준에 이제 뭐 약보합이었는데 삼성전자 눌림폭 정도 수준에서의 약보합. 주간 단위는 어때요? 대단하죠. 금요일날 삼성전자 기준에 이번 주 기준 갭상승 이후에 눌림폭인데, 어제 이제 설명드렸을 때도 삼성전자 기준에 어떤 거요? 요 갭의 부분을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메꾸고 걸로 갭상승 이후에 눌려진 흐르면서 이렇게 형성돼 있는데, 내일 기준에 돌리면 되죠. 또 목요일 금요일 돌리면 되죠. 저 갭의 부분 돌리고 52주 고가 73,600원 저거 투콘 돌면 올라가지. 무슨 뭐 하루에 6%도 올라왔는데, 농담하는 게 아니라 투콘 돌면 올라가죠. 거래대금 다시 실려야 됩니다. 2억 주 이상 실려야 돼. 그러니까 이쪽이 앞에 고점 넘기고 슈팅 나와서 8만 원 수준까지 올라오고, 하이닉스가 29만 원, 12만 9천 원 넘기고, 투권 들면 넘기잖아요. 사실 농담이 아니라. 투권 들면 넘깁니다. 넘기고 그러고 나서 이제 13만 원 위쪽으로 흐름이 나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두 종목에 8만 원, 13만 원 이상 그 흐름만 나와도 시장 지수는 2,800, 3,000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놓고 보지 마세요. 따로따로 놓고 보면서 기준을 설정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오산 선생님께서는 마이너스가 나오셨어요? 아, 17만 7천 원에 매수를 하셔서 마이너스 나오셨구나. 그 앞전 거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어찌됐든 오늘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기준도 좀 이따 뭐 보겠습니다만 매수 신호가 나온 건 굉장히 좀 일찍 떴어요. 뭐 10시 거 수식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HTS를 좀 활용을 하셔서 HTS의 매매 신호 부분을 좀 활용을 하셔서 대처하시면 되겠고 하여간에 하이닉스 부분이 그 정도 움직이면은 지수 기준은 3,000포인트 훌쩍 넘깁니다. 삼성전자 8만원 공방, 하이닉스에 13만원대 흐름이면 3,000포인트 훌쩍 넘겨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놓고 본 거고 현대차의 수급 범위도 지금 하방은 다 정해놓은 거고 거래만 수반되면 되는데 거래를 수반시킬 명분 모멘텀이 뭐냐라고 했을 때 실적분이 없어요. 근데 실적에 대해서 자꾸 이제 정점에 달했다 이런 실적 정점에 달했다 이런 내용을 코멘트를 하면서도 전망치는 계속 유지해요. 그래서 계속 14조, 12조예요. 지금 뭐 PER이 형편없어요. 4배가 뭡니까? PBR도 0.62배. 요거 제대로 평가되는 흐름, 거래가 조금만 수반되고 실리면서 수급이 당연히 들어오겠죠. 수급 논리라 그랬어요. 대형주의 기준도. 그러면서 툭 들어오면은 검색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감 방송 중입니다. 그냥 결론적으로 이제 현대차 부분도 뭐 중기 포트폴리오는 우리는 뭐 여전히 가져간다, 기준을 설정한다,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9월달 포트가 지금 일단은 뭐 플러스로 이제 막 돌아서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비중이 제일 높은 30% 비중인 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여기서 조금만 움직이면 돼요. 그리고 LG화학에서 조금씩 이제 바닥 반발력. 그럼 이번 달에 월말까지의 목표 설정 범위는 뭐 10%로 요 포트만 가지고도 10%로 좀 설정해서 들여다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원고엔 수정도 있어요?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놓고 보시고 그러면 이제 주력주의 기준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LG화학, 현대차 부분 말씀을 드린 거고 주력의 기준에 이제 변동성 기준의 종목도 넣어놔 드렸는데 그게 이제 이번 달 기준에서는 포스코 DX하고 이수페타시스예요. 그러니까 이수페타시스도 뭐 나쁘지 않은 위치. 오늘 기준에 이제 그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은 아무래도 이제 거래대금이 여전히 둔화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흐름입니다. 이번에 그 7월 26일이죠. 그때 이제 뭐 포스코홀딩스 혼자서 8조를 터뜨린 날이니까 포스코홀딩스 8조, 포스코 퓨처엠이 3조. 그것만 해도 두 종목이 11조를 터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죠. 그러니까 그 종목군들이 그런 거래대금이 터졌으니까 변동이 확장된 거지. 다시금 그 거래대금이 형성된다라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그 일자별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 44조까지 터졌거든요. 시장 거래대금은. 그리고 2020년도에 이 유동성이 공급될 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유동성이 공급될 것이다. 경기부양책이 나온다. 시장은 V자형으로 나온다. 이때 수익을 못 내면 안 된다. 남들 여기서 뭐 제2의 IMF다 뭐 엉뚱한 소리 할 때 절대 아니라고 그랬죠. 금융시장의 붕괴가 아니라 사스나 메르스처럼의 흐름이기 때문에 시장 경제 자체가 붕괴되는 것은 아니다. 부양책만 나오면 바로 이건 돌린다. 그 흐름이었고 저 유동성의 흐름, 재난지원금의 흐름 때문에 지금 시장 통화량 자체가 지금 굉장히 뭐 증가해 있어요. 물가가 왜 이렇게 높게 오르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표현들 하시는데 물가가 오르는 이유는 인건비의 상승이죠. 그 인건비의 상승은 뭡니까? 재난지원금이 풀리면서 경기가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입장이나 코로나19 때문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 표현을 하는 거고
그리고 유동성 때문에 가파르게 이제 경기가 살아나고 인플레이션이 형성되고 그리고 나서 금리를 올리기 직전에 뭘 해야 돼요? 긴축을 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그 시기에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고 추가적으로 2조 달러의 부양책을 형성을 했고 그 2조 달러 힘입어서 미국은 일본, 유럽, 우리나라 대비해서 월등한 초강세 흐름을 2022년 1월 달까지 이어갔죠. 그때 CPI, PPI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CPI, PPI가 오른다고 시장 빠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긍정적으로 해석이 됐다가 유동성 때문에 그랬다가 이제 금리를 이제 급격히 올리는 시점에 CPI, PPI가 안정화가 된 거고 지금의 기준은 경기 동향이 월등해져서 요렇게 요 위치까지 글로벌 시장은 여기까지 다 치고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3,800까지 올랐고 우리나라 환산 지수로 유럽은 요고점을 넘긴 이후에 이제 눌림폭이 있고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3,100포인트 전후를 왔다 갔다 하고 있고 하다못해 대만도 3,000포인트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해요. 우리나라만 지금 2,580인데 말씀드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움직여줘야 돼요. 시가총액 비중이 한 24% 정도 되죠. 그 24% 되는 업종군 내에서 10%만 움직여도 시장 지수는 2.4%. 그럼 두 종목만 갑니까? 아니죠. 나머지 76%의 비중을 갖고 있는 쪽이 오르는 쪽 내리는 쪽 다 합산해서 평균치는 2%만 움직인다고 쳐도 합산하면은 어떻게? 2%가 아니라 5%만 움직인다고 쳐도 그러면 합산하면은 7, 5, 35 우리가 30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4% 정도 합산하면 6.4% 정도. 그럼 지금 지수 대비해서 6% 기준이면 얼마예요? 2,500, 2,600 잡고 6% 150포인트? 그럼 2,800 그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장 지수 움직이는 건 금방이에요. 금방이니까 뭐 시장이 뭐 언제 3천 가냐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하고 시장은 아무 상관없어. 여러분들이 파생 매매를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괜히 시장을 보고 계시는 거야. 내 종목도 잘 못 보시는 상황에서. 그래서 시장 시황을 굵직굵직하게만 해드리고 데일리 시황을 안 해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글로벌 동향과 우리는 어차피 똑같이 흘러간다. 그렇다면 이제 언제 흘러갈 거냐의 기준에 시가총액 비중이 월등한 또 그 월등하다는 게 IT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업종 그 비중이 높은 쪽에 실적이 개선되고 메이저가 인정해서 수급이 들어올 때.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요 고점 그 기준 말고는 또 이쪽 44조 말고는 보통 유가증권 시장은 20조 원 정도가 거래대금이 형성됐구나라는 기준이었고 44조까지 찍었던 거래대금이 올해 얼마요? 딱 5조까지 거래가 둔화된 적이 있어요. 딱 5조, 5조 200억, 5조 2천억 그리고 또 5조 딱 찍은 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 초에 1월 초 중순 뭐 이럴 때 1월 말 5조 250억 1월 20일 날 5조 250억 그러니까 5조 수준까지 밀렸어요. 5조 이하에서 44조까지 거래대금이 형성됐다가 다시 5조까지 밀린 것이 살아나 준 게 뭡니까? 코스닥 시장의 기준에 18조까지 살아나 주고 18조까지. 그리고 나서 이 흐름이 그래서 윤정도 뭐라 그랬어요. 시장에서 다들 뭐 2차 전지 거품이다 할 때 우리는 이 엄청난 수익을 다 잡아먹었고 거래대금 수 만들 때 싹 다 잡아먹었고 조정받은 이후에도 2차 전지 포기할 거 아니지 않냐라고 해서 포스코 그룹주에서 잡아먹었고 에코프로 뭐 덤으로 좀 가져갔고 다시금 거래가 수반되다 오버슈팅이 제대로 나온 거죠. 이 오버슈팅 나올 때에 정점을 찍은 2차 전지는 버린다. 버리고 간다. 2차 전지가 아니어도 결론적으로는 거래 좀 수반돼 있죠. 이쪽은 그나마 그나마 일부라도. 그래서 이 추세는 강화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유가증권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포스코 그룹주들의 거래대금의 기준도 형성돼 있지만 7월 말에 폭발적인 거래대금 그거 이후에는 앞전의 거래대금 수준은 그나마 유지를 해요. 근데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코스닥 시가총액이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의 5분의 1 수준뿐이 안 되거든요. 400억이니까 지금 보시면은
삼성전자 한 종목 시가총액 수준뿐이 안 돼요. 코스닥이 지금 이렇게 보시면 자 시가총액이 2,050억이네요. 2,050억. 그리고 코스닥은 440억. 아 죄송합니다. 440조. 그러면 뭐 5분의 1 정도 수준인 건데 이게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400조, 422조 하고 거의 뭐 같은 거죠. 코스닥 시장 전체가 삼성전자 한 종목뿐이 안 되는 거예요. 시가총액으로는. 어쨌든 여기는 이제 거래대금이 이제 일단은 형성되고 반발력이 세게 나왔고 유가증권 시장도 이제는 거래대금이 더 세게 나와야 돼요. 최소 20주 이상. 최소. 그것을 그동안은 포스코 그룹주들이 월말에 또 잡아내 줬는데 앞으로는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오래간만에 2조 나온 거예요. 8조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래대금을 21년 1월 11일 날 찍어주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은 거래대금이 5조가 안 됩니다. 4조 5천억을 찍어주고 그 다음에 3조 수준 거래대금 그리고 그나마도 2조 수준의 거래대금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 8조 3천억. 응? 8조 3천억. 그리고 그 다음 범위의 수급 이게 얼마? 이게 4조 5천억. 그 다음 순위의 기준에서는 없어요. 뭐 2조 수준에서 맴돌고 딱 한 번 2조를 넘긴 적이 있는 거죠. 뭐 딱 한 번이 아니라 2조 전후에서 맴돌고 2조를 월등히 넘긴 건 딱 한 번 요때. 요때의 기준. 그래서 8조, 4조, 2조 6천억 이렇게 분이 안 돼요. 거래대금이. 그리고 평상시에는요. 다 2조 미만. 좀 터졌다 하면 2조. 그 터졌다 하면 2조의 추세 변곡 기준을 좀 잡아줘야 됩니다. 거래도 살아나고. 요번에 2조 터트리고 장대양봉이에요. 오래간만에 6%에. 뭐가 좋고요. 다 필요 없어. 뭐가 좋고요. 다 떠나서 거래 대금이 충분하게 실려줬었다. 오늘까지 기준에 갭상승 이후에 눌림목이라 짜증스럽긴 합니다만 뭐 수목금 남아있기 때문에 주봉에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다. 됐죠? 그래서 주력주 기준의 설정 범위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우리 기준에서 변동성 종목의 기준도 들여다본다라고 설정을 해드린 거고 지금 그 변동성 종목의 기준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포스코 DX가 뭐 수급 범위가 부담스러워요. 수급 범위가 뭐 그나마도 누적 수급이 일부 있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다른 2차 전지 대비 뭐 오버슈팅 나오고 거의 뭐 정체 상태이고 거래대금은 어제 오늘 이제 좀 수반되어졌기 때문에 3거래일 동안에 계속 수반된다면 앞전 거래대금 수준을 기대해 볼 수는 있는데 제가 볼 땐 거래가 지금 둔화되는 과정이잖아요. 빵 하고 터지기 전까지는 둔화되어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전 고점을 포스코 그룹주들 전체 강세를 띨 때 움직임을 줬다 해도 전 추세 강화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안 갖고 있다고 부정적인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스펜타시스도 가지고 있지만 또 변동성 매매로 봤지만 얘도 12% 매집 이후에 차익 실현이 어찌됐건 손바뀜이든 뭐든 나왔고 그리고 우리가 거래가 좀 일부 수반돼서 이제 따라붙은 부분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거래가 지금 많이 둔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가격 반발력은 70만 주의 매수 그러니까 1.1% 6,320만 주짜리니까 1.1%의 매수 들어오면서의 강세인데 다행히 뭐 한쪽만 산 게 아니라 그래도 쌍끌이로 사줘서 좋은데 문제는 이러한 정도 매수 강도가 12%의 매집의 그 단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스페타시스의 흐름은 거래가 수반되느냐와 당일 기준에서의 뭐 수급 범위가 형성되느냐, 거래가 전체 시장의 최상위의 기준에서 설정이 잡히느냐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면서 설정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종목군의 기준 다 볼 건데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삼성전기의 매수세인 나가면서 주봉으로 보자 그랬어요. 삼성전기의 매수세인 나가면서 HPSP와 하나마이크론을 설정을 했는데 매매가 월등히 좋으신 분들은 이제 우리 오선 선생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기준을 잡으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 어제 산 HPSP를 오늘도 매수 사인을 드렸는데 위를 이제 안 따라 붙으시고 하여간에 어찌됐건 그거 이제 손절을 좀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부분하고 위로 이제 올라갈 때 이제 따라 붙으셨던 거죠, 막판에. 그리고 그 포스코 DX하고 이렇게 편입하셔서 이쪽은 이제 손실 범위가 좀 있으시고, 그다음에 이쪽은 일부의 수익이 있으시고. 근데 이제 저는 이 부분에 이제 변동성 매매 기준은 개장 초에 어찌됐건 이제 성공이 되든 실패가 되든 거래 이제 터지는 쪽, 이슈가 터지는 쪽을 보는데, 똑같이 이제 들어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삼성전기는 우리가 누적적으로 중기적으로 가져간다. 그러니까 오늘 갭상승 이후에 음봉이 떨어져도 가져간다. 그래서 갭상승 이후의 흐름에서도 편입의 기준을 잡니다. 편입을 했고 눌릴 때 추가 편입을 좀 단행해 놨는데, 내일도 거래는 수반돼야 돼요. 최소 범위 이제 100만 주 이상이 계속 실려야 되고 당연히 200만 주씩 실려야 됩니다. 압박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테슬라 쪽에 대한 납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정우 회장도 뭐 테슬라에 관심을 보이고, 또 회의석상에서도 두 수장이 미팅을 하는 모습도 보도자료를 통해서 나오고, 그러니까 오늘 이제 보도자료가 나온 부분이 삼성전기에 대해서 테슬라 쪽으로 추정되는 쪽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 조회 공시 요구가 나오고 뭐 또 할 수도 있겠죠. 결론적으로 9월 4일 날의 기준에 이렇게 16시 51분 기준에서 미국 자동차 업체와 카메라 모듈 공급 계약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금액이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금액이. 그래서 이 부분 이제 그 공시 내용 좀 캡처해서 올려드리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꼭 써놔야 돼요. 전일자 9월 4일자입니다라고. 그렇게 해서 시간 내에서 이제 3%의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갭상승이 이제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요 규모 부분이 추정치 부분이 이제 한국경제신문에서 추정치 나온 부분이 수조 원대에 달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한 거고, 보도자료일 뿐이에요. 우리가 그 보도자료도 올려드렸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조회 공시가 혹시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율 공시로 했고 의무 공시가 아니라 이제 자율 공시로 냈거든요. 왜냐하면 매출 규모를 오픈 안 했어요. 근데 원래는 이제 매출 규모를 오픈해야 되는 게 맞고, 그것이 규모가 이제 전년 대비해서 15%인가요? 대기업 집단은. 그렇게 해서 이제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의무 공시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규모를 공급 계약 체결에 대한 규모를 오픈하지 않는 경우는 뭐 이런 경우죠. 예를 들어서 비밀 협정 계약을 맺었다. 누구라고 밝히지도 안 되고 밝혀서도 안 되고 규모를 밝혀서도 안 된다. 무슨 말이냐면 테슬라가 뭐 수조 원의 규모를 이렇게 뭐 했다, 뭐 얼마 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테슬라의 이쪽을 통해서 유입되는 생산 범위가 추정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비밀 협약을 통해서 노출할 수 없는 부분이 된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삼성그룹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든다면 삼성그룹의 경우도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생산 라인을 새로 만들게 되면 이제 삼성물산하고 삼성엔지니어링을 통해서 만들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규모를 오픈해 버리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규모를 오픈해 버리면은 경쟁사에게 자기들의 올해 생산 목표나 이런 게 다 오픈되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 때문에 이제 그 규모를 오픈을 안 해놓은 건데, 어찌됐든 그것을 조회 공시 요구를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전기 쪽에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 움직임이 나왔는데, 21년도 같으면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상한가 가죠. 21년도에는 그런 흐름이 나왔어요. 상한가의 흐름까지. 그래서 21년도에 뭐 시가총액 10위였던 현대모비스가 장중 상한가 갈 정도로, 애플과 관련해서 한경 보도 자료가 나왔고, 그렇게 되면서 그 저쪽의 기준에, 잠시만요, 일봉 보시면 그 기준에 상한가까지 21년도에 장중 상한가까지 나오고, 이날 갭상승 17%에 1월 8일입니다. 이게 장중 29.89, 이게 시가총액 한 40조에 달하는 기준이었거든요. 상한가 가면서 40조 가까이. 보도자료 하나에
이런 흐름까지 나왔습니다. 이 이후에 이제 뭐 기아도 이런 변동성이 있었고, 이때가 시가총액 10이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오늘 삼성전기가 그런 상한가를 가도 이상할 건 없는데, 이때 당시의 시장의 흐름과 분위기하고 지금의 시장의 흐름과 분위기하고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이제 뭐 수조원대 수주를 했다. 그런 게 이제 대표적으로 건설주도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조선주도 그런 경우가 있고, 그게 이제 수조원대니까 엄청난 호재 아니냐. 시장 상황에 따라 다 틀리다는 거. 그래서 거래소 이전 상장 포스코 DX 같은 경우도 그것이 호재냐 아니냐의 부분은 LNF하고 당장 비교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도 자료나 이런 심리적인 면은 맹신하면 안 된다. 맹신하면 안 되고, 어쨌든 그 삼성전기의 갭상승 이후의 흐름을 우리는 주봉상의 기준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대처를 한다. 내일 상황에 따라서 이제 삼성전기 재차 전략 부분을 더 설정해 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 중기 추세에서의 OMA 20MA 거래량을 넘기고, 이번 주 넘기는 거죠. 무조건 넘기고 이제 양봉의 기준에 크게 훼손이 없다면, 꼬리가 달린다 해도 바닥 기준으로 인식을 잡으니까 그거는 영망치형의 기준,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밀리게 되면은, 그렇다면은 비석형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현재 기준에서 삼성전기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들여다본다. 거기에 이제 연동된 폭의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이제 IT 전체적으로 묶어서 설정 범위를 잡은 거고, 아쉽게도 이제 HP, SP 같은 경우가 프로그램 쪽의 수급, 그러니까 수급이라는 게 별거 없어요. 수급이라는 게 뭐 대단한 게 있는 것처럼 시장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종목의 변동성이나 모든 게. 근데 대부분 뭐 루닛도 그렇고, 루닛 오늘 좀 더 수급 보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오늘 2% 이상일 거예요. 외국계에서 들어오는 게 프로그램 통해서 들어온 게 27만 주면 그것만 해도 1238만 주짜리니까 그것만 해도 2%가 넘고, 기간도 좀 일부 들어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공격적인 수급이 있으니까 주가가 상한가까지 간 거고, 당연히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오늘 추가적인 수급이 좀 들어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수급이 들어왔다고 무조건 위로 가지는 않아요. 무조건 위로 가지는 않습니다. 떨어지는 물량을 받아가는 수급도 있죠. 오늘 HP, SP는 개장 초에 프로그램 통해서 들어온 물량이 15만 주, 16만 주, 적지 않죠. 0.2%인데. 자, 식사 오면 먼저들 드세요. 지금 올 때 넘은 것 같은데, 도착했을 것 같은데, 배달 완료라고 뜨는데, 먼저들 드세요. 왔나요? 아니야, 먼저 드셔. 그래서 요 수급 범위가 0.2% 개장 초에 10분 만에. 그래서 이거를 계속 보고, 윤정두가 당연히 이렇게 매도로 전환될 때 창구 동향까지 확인하면서 일단은 그러면 잘라냅시다 이렇게 잡아드렸어요. 오른데 8%까지 올라간 것에 대해서 오버슈팅이 아니다라고 해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 다른 쪽 들여다보고 했더니 수급이 순식간에 꼬인 거죠. 순식간에.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야, 수급이라는 게 1, 2%가 이렇게, 아니 뭐 루니처럼 2%의 매수도 들어올 수 있지만 27만 주, 오히려 거꾸로 매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사다가 팔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음모론에 무슨 뭐 에코프로를 무슨 공매도가 때려잡는다 뭐 이거 아니에요. 에코프로 부분에 공매도가 물량이 있으면 얼마나 나오겠어요.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다만 이제 과도하게 올랐다라는 인식이 다 잡히니까 그런 거지. 이런 날 무슨 뭐 라더견 사태 때 그 소형 잡주에 대해서 이거 주가 조작 같은데 라고 얘기했던 꼬맹이가 있어요. 유튜브에 젊은 친구가. 그러니까 우쭐한 거죠. 공중파에서 얼굴 가리고 이런 걸 미리 알았던 사람이 있다고. 뭘 미리 알아. 영풍재질도 지금 완전히 뭐 저거는 우리도 일부 갖고 있지만은, 갖고 계신 분이 계시지만은 완전히 눈에 보이는 조작이잖아요. 어쨌든 그 에코프로의 기준에 요런 날짜의 변동성, 말이 플러스 9% 그리고 장 막판에 마이너스 10%인 거지, 실질적으로는 20% 수준의 등락이 왔다 갔다 했다. 시가총액 50만 원 기준 잡으면 얼마? 13조짜리가. 얘만 그런 게 아니라 이날 에코프로 BM, 그 당시 기준에 에코프로보다 시가총액 월등히 높았던 에코프로 BM이 22% 올랐다가 보합까지 밀려 내렸어요. 금양 이수학은 상한가 수준에서 폭락이 나왔고, 폭락이 아니라 마이너스까지 밀렸다가 돌렸고,
그러니까 결론은 이게 이제 그 수급 논리예요, 사실상. 뭐 누군가가 매수를 하다가 갑자기 매도를 하는데 그 매도에 공백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로스콧이 막 나오는 거죠. 기계적으로 걸어놓은 로스콧들이 있잖아요. 그게 막 쏠리는 거야, 한 방에. 근데 좀 과도하게 올랐다 하는 종목은 되돌리지를 못하는 거고, 응? 이런 날 같은 경우에 윤정도의 기준은 과도하게 오르지 않았다. 과도한 오름폭이 있지만 이게 정점의 인식이 잡히는 거래대금은 아니다. 어? 정점의 거래대금은 아니죠. 1조 5천억짜리가 거래되고 1조 터트리고 상한가도 가는데 무슨 에코프로가 13조짜리가 1조 거래대금 터주고 이게 정점이다. 그렇지 않다. 여기서부터 보름 만에 저점 40만 원에서부터 82만 원까지 더블 나는 거예요. 13조짜리가 보름 만에 더블. 이게 이거죠. 그죠? 여기서 형성되고 여기 82만 원. 그래 난 다음에 이제 여기는 정점으로 인식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조, 포스코 홀딩스가 8조. 그건 말도 안 되는. 4조 넘긴 거는요. 삼성전자도 4조를 넘겨본 게 딱 2번뿐이 없어요. 삼성전자 시가총액 10분의 1도 안 되는 애가 어떻게 4조를 또 넘길 수 있겠어. 뭐 넘길 수야 있지만 희박하다는 거지. 예, 그런 기준을 설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제 HPSP의 경우에 오늘 굉장히 많이 두들겨 맞았는데 우리 입장은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적으로도 앞전에 그러면서 프로그램 쪽 확인하시고 또 혹은 프로그램 확인 안 하시더라도 고점 대비해서 그 눌려지는 흐름들 이런 부분이 있다면 결론은 차익 실현 범위까지 설정해서 놓고 보실 수 있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HPSP는 누적적인 그 흐름을 좀 가지고 가거든요. 기존에 이제 원래는 IT 종목은 어지간하면 추세로 가져간다라는 표현을 드렸어요. 그래서 HPSP, 한미반도체, 주성엔지니어링, 이수페타시스, 동진세미캠. 거기서 이제 이수페타시스는 뭐 어마어마한 수익을 냈고 11,000원대에서부터. 그래서 거긴 차익 실현한 거고 그리고 동진세미캠 정리를 좀 하면서 한미반도체를 압축을 해서 거기서 수익을 잘 내고 빠져나왔고 한미반도체도 에코프로처럼 보지 않아요. 이게 에코프로처럼 본다는 게 뭐냐면 지금 패시브 자금이 들어왔잖아요. 그 물량은 절대 매도 물량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한미반도체도 패시브 자금 들어왔죠. 말일날. 그건 절대 매도로 안 나와요. 다만 그 패시브 자금은 편출되기 전까지는 유지를 하고 있는 자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대차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공매도를 하는데 이 공매도가 투기성 공매도는 거의 없어요, 사실. 거의 투기성 공매도는 얼마 안 됩니다. 대부분이 이제 공매도를 때린다는 게 뭐예요? 비이성적으로 오른 종목을 때린다는 거죠. 그럼 그 메이저가 때릴 때는 누가 때려요? 정상적인 자금을 운영하는 대규모 운영사에서 얘 비정상적이야 라고 해서 때리는 규모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엄청난 수익을 내겠다 이런 공매도 세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찌됐건 나중에 기회 되면 공매도 교육해드리고 그래서 한미반도체도 이제 뭐 패시브 자금 들어온 이후에 흐름에서 한번 들여다봅니다라고 했는데 적정한 기준,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좀 수반되는 기준이 형성되면 그때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우리도 수익을 낸 종목이고 고생도 한 종목이잖아요. 엄청난 죄송합니다. 엄청난 PER, PBR이 형성돼 있어요. 아니 그럴 바에는 막말로 무슨 뭐 하이닉스 들어가는 게 낫지. 왜 얘를 들어가? 얘 저평가야? 아 성장성이 뛰어나? 뭘 성장성이 뛰어나?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낫단 말이에요. 내년 그 실적 전망치까지 다 감안해서. 또 아니 삼성전기가 100배 낫지 그렇게 따지면 조금씩의 차이는 있죠. 뭐 반도체와 뭐 PCB 업체와 뭐 다 차이점은 있지만 굳이 한미반도체를 저평가로 인식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우리는 뭐 얘를 저평가로 인식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철저히 수급 논리인데 액티브 쪽에서 들어온 수급의 상당 부분을 패시브 쪽으로 넘겨놓은 부분이고 그 이후에도 시세가 나오려면 우리는 IT를 긍정적으로 보니까 그러한 시세로 해석을 하는 건데 그 시세가 진짜로 나와주려면 거래가 활성화돼 있어야 돼요. 거래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거래가 없는데 이런 양봉이 어떻게 나와? 그럼 거래가 터진 날 들어가면 돼. 그잖아요. 일봉이에요 이게. 거래 터진 날 들어가면 돼. 근데 우리는 전략적으로 설정했을 때 거래가 제한적이더라도 IT는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어차피 저점이 그렇게 낮아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유지해서 고점 형성될 때 오버슈팅 나올 때 차익 실현하고 나오죠.
그리고 또 들어가고요. 이렇게 기준을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한미반도체도 다시 들어갈 겁니다. 근데 이제 거래가 우리가 원하는 수준 최소 500만 주 이상, 또 OMA 20MA 470만 주잖아요. 그 이상의 거래가, 그래서 최소 500만 주 설정해서 그 이상의 거래가 형성되면 그때 들여다본다. 그리고 이수페타시스가 이제 오늘 반짝이 기준인데, 한미반도체는 오늘 어찌됐건 뭐 외국인이 20만 주 샀어요. 근데 20만 주뿐만이 아니에요. 매수와 매도가 이렇게 매도 19만 7천 주, 매수 40만 주. 그 기준에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순매수만 놓고 보실 필요는 없어요. 손바뀜이 있을 수 있었다. 또 공매도가 일부 있을 수 있었고, 그리고 이쪽은 추이 추세 범위대로 해석을 하고, 그다음에 이스페타시스도 뭐 고점에 잡으신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근데 뭐 원체 이제 이 종목은 5월 말부터 좋은 수익을 가지고 왔었고, 또 7월에도 뭐 마지막 차익 실현을 38,000원대인가요? 36,000원대, 38,000원대 하여간 잘 정리했고, 요번에 들어간 물량은 음봉 떨어지는데 차익 실현 못했어요. 얘는 뭐 누적 수급이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생을 매매쌤 받고 하시는 분들은 고생을 좀 하신 상태고, 그리고 이제 정리해서 포스코 DX로도 옮겨서 또 DX 수익을 냈고, 그리고 이제 DX 차익 실현하고 이제 재차 편입의 기준도 잡았는데, 요것 쪽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뭐 빠르게 다행히 잘 돌렸어요. 오늘 쌍끌이로 1% 정도 수급이 들어왔지만 추세적인 부분으로 놓고 볼 때는 공매도 상환 부분도 포함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집이 됐다, 와 대박이다, 이건 아니야. 그래서 결론은 거래 대금이 월등히 터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량 한 1,000만 주만 터져도 OMA, 20MA 거래량은 충분히 넘기는 거고, 기본 변동성은 나와요. 그러니까 시초가 대비 한 5% 이상, 10% 정도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1,000만 주 이상만 터지면. 그러면 1,000만 주의 기준이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가 매번 교육해드린 것처럼 9시 10분, 9시 반, 10시 이런 기준에서 놓고 보시는 거고, 그러한 흐름이 검색기에 이렇게 포착이 돼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 흐름에 놓여져 있을 때, 편입의 설정 범위에 놓여져 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계속 뭐 똑같은 거 보여드리지만, 예를 들면은 뭐 술트룩스 이런 애들은 우리가 시가총액이 작으니까 안 들어간단 말이죠. 거래대금 뭐 530억 거래대금 그런 거 안 본단 말이에요. 그럼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진입 신호가 여기서 나왔어요. 16만 7천 원에. 그럼 16만 7천 원에 진입 신호가 나왔는데 여기서부터 진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윤정도가 매매 사인을 드려도 윤정도의 모든 기본적인 논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목 검색기를 3월 달에 만들고 4월 달에 오픈해 드렸잖아요. 그전에는 귀찮아서 만들지도 않았고, DB 쪽에서 이제 만들자 해서 이제 만든 건데, 결론은 4월 달부터 윤정도도 너무 편해졌고, 연장 가입률이 거의 뭐 한 달에 한 분 정도 빼고는 대부분이 연장하시는, 그러니까 진짜 95%, 99%가 연장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 이유가 검색기가 좋아서, 검색기 뭐 개별적으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부분보다도 저도 개장초에 이러고 있으면 뭘 사야 되지? 그럼 막 뒤져봐야 돼. 거래대금 터진 거, 그 거래대금 터진 종목이 최근 거래대금 대비해서 몇 퍼센트 지금 터지고 있나? 그리고 5거래일, 20거래일 거래대금 충분히 넘기고 있는지, 주봉으로는 괜찮은지, 매수 강도는 어떤지, 그걸 일일이 다 보려면 벌써 주가는 변동이 커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수식을 모든 걸 한 30가지를 여기다 넣었더니 튀어나오잖아요, 이렇게. 그 튀어나오고 나서 여기서부터 진입신호부터 5%, 고점으로 따지면 7%. 그러니까 누구는 수익이 나는데 누구는 수익이 못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검색기를 보시라는 게, 검색기 보시면 띵동, 띵동 소리가 나는 거죠. 띵동. 또 루니또, 띵동, 띵동. 그리고 상한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검색기 활용을 좀 하시고, 그럼 전략은 어떻게 잡을 거냐라고 했을 때, 말씀드린 이수베타시스는 1,000만 주. 내일 거래가 바로 터져준다면 땡큐. 삼성전기도 내일 한 번 더 거래가 터져준다면 훌륭하죠. 그리고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지금 공시가 하나 떠 있는데,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은 65만 주까지 사요. 근데 이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 그랬어요. 지분 신고 부분을 하기 싫어. 그래서 뭐 한 4%만 사고 안 살 수도 있고, 또 한쪽에 너무 쏠리면 외국인이 이만큼 샀어. 근데 특정 창고에서 산 거야. 야, 내가 사면은 얘네들이 차익 실현할 것 같은데 안 사버린단 말이에요. 오히려 거꾸로 차익 실현해, 자기들이. 그러면
외국인들이 더 사서 올려줘야 되는데 지분 시공하기도 싫고 뭐 외국인이 계속 사서 얘를 집어 올릴 수도 없고 지금 현재 기준에 외국인에 집중돼 있는 쪽은 JP모건, 모건 스탠리 쪽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딱 감안해서 봐야 돼요. 그리고 오늘 프로그램이 1% 이상까지 들어왔지만 뭐 같은 자리에서 이제 매수 사인 한두 번 더 보내드리긴 했어요. 근데 주의할 부분은 기관들의 매도가 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눌리지 않았느냐. 결국은 뭐 개인들이 좀 제한적으로 뺏기긴 했어요. 근데 요 흐름이 가급적이면 기관들 쪽에서도 외국인들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는 것만큼 이 업체를 좀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면은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면 마지막 물량은 손절하더라도 나올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사고 있는 외국인들이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 친구들의 그 거래원이 일단은 JP모건하고 모건 스탠리에 집중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와 JP모건에 집중돼 있는데 이게 이제 전 거래일과 이제 오늘 거는 일부만 포함되어 있겠죠. 180만 주, 190만 주 뭐 이렇게 돼요. 그럼 4% 오늘 것도 만약에 얘들이 이쪽이 다 산 거라면은 거의 뭐 4%대 이상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더 이상 안 사겠다면 그럼 주가는 횡보 내지는 조정이 될 수 있어요. 그 전에 횡보 내지는 조정이 나오기 전에 기관들이 이렇게 매수 우위, 소폭이라도 매수 우위로 전환이 되면 지금 가격에서라도 기관도 사겠다라고 한다면 추세 강화는 이어지죠. 그거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샀다고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하는 얘기가 이제 뭐 현대로템도 되고 성우하이텍도 되죠. 제가 강하게 매수세를 드렸고, 근데 그에 반해서 HD 현대인프라코어는 양쪽 다 순매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들이 만약에 JP모건이라고 쳐요. 다 전부 다 합쳐서. 그럼 내가 왜 사? 내가 위로 사면 얘네들이 차익 실현할 텐데. 응? 그잖아요. 대신에 어떤 게 있어요? 하방은 있습니다. 하방 경직성. 우리가 본 것처럼 이게 뭐 일정 범위 밀린다. 그러면 위에서 차익 실현했던 기관들이 다시 사죠. 다시. 그러니까 약간의 그런 맥락도 다 감안해서 제가 전략을 잡아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 따라오시고 전략 잡아드리는 대로 따라오시고 그리고 일단은 뭐 단쪽짜리 이상의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루닛의 경우도 오늘 외끌이란 말이에요. 외국인만 때려 샀어요. 근데 이게 공매대차 상환일지 아니면 뭐 CFD를 활용한 말 그대로 검은 머리일지 혹은 진정하게 매수를 했는데 하나 마이크론처럼 야, 나 한 4% 사서 잠가 놓을 거야. 그런 물량일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계속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루닛의 경우에 이러한 흐름범위 마찬가지로 더 들여다보면서 수급이나 추이 부분을 설정을 해드릴 거고 지금 유료방에 도서자료 두 가지 있죠. 두 가지 도서자료 싹 다 올려드리세요. 두 가지 도서자료 싹 다 올려드리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 부분 시간 순서대로 해서 막판에 이제 마지막 자료까지 한번 쭉 올려드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지금 다 올려드리세요. 식사하고 있으면 조금 더 해도 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경우에도 지금 외국인들이 16만 2천 주고 기관들이 간헐적으로 매수를 해요. 그러니까 얘는 그나마 뭐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가지고 있어도 부정적인 해석을 하는 종목도 있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보아온 루닛의 수급보다도 얘가 좀 더 유리하고 하나 마이크론 쪽보다도 얘가 조금이라도 유리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얘가 샀어요. 근데 하나 마이크론은 너무 많이 산 거지. 근데 얘는 뭐 적절하게 산 상태예요. 요날은 손바뀜이 굉장히 있을 거고, 그죠? 손바뀜이 있으니까 누군 사고 누군 팔고 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뭐 덜 산 것처럼 보여지는데 상한가 갔는데 개인이 흥분해서 샀겠어? 아니면 외국인이 6만 주 사서 상한가 나왔겠어요? 그게 아니겠죠. 상한가 간 날 매도가 46만 주, 40만 주, 기간 3만 7천 주, 매수는요 47만 주인데 이게 거의 대부분 손바뀜일 거란 말이에요. 단타 쳐서 매수 하는데 올라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쪽에서 위로 쌓올리니까 손바뀜에 흐르면서 개인들 수급까지 확산이 돼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어쨌건 그 이후에 그러면서 이제 순매수 기준에서 관여도보다도 지금은 순매수가 1% 이상씩 들어오니까 이해되세요? 만약에 순매수가 1% 수준이 아니야, 제한적이야. 그럴 때는 거래대금 전체적인 흐름에서 관여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를 보는 거고 지금의 기준처럼 아예 따박따박
얼마예요? 이게 1.3%에 달하는 매수란 말이에요. 1900만 주짜리니까 1.3%, 1.3%, 오늘 기준에서는 개인들이 뺏긴 게 역시 1%. 그 기준에 사모펀드를 포함한 기관들의 수급까지. 아직 늦지 않았어요, 기준.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예를 들면 외국인이 사는데 하나마이크로는 너무 많이 외국인이 사다 보니 기관들도 차익 실현을 해버리고 그 외국인이 한쪽에서 다 막 사버리니까 특정 창구에서. 이쪽도 지금 뭐 한쪽에서 사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보시면 8월 31일 이후에 흐름이 이렇게 돼 있어요. 매집의 기준 오늘 추정치까지. 여기도 모건 스탠리와 JP 모건.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얘네가 세계 1위란 말이에요. IB 쪽에서 미국 쪽에 1위. 뭐 거의 뭐 세계 1위라고 봐도 무난하죠. 더 규모가 큰 쪽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어찌 됐든 미국의 이제 IB 1위 업체 거기에 이제 연동돼 있는 쪽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좀 집중돼 있는 게 불편할 수 있습니다만 지분율이 얘기했잖아요. 5%까지도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열려 있는 상태에 이걸 보고 기관이 막 차익 실현하거나 한쪽 쏠림 현상이 아니라 그들도 일부는 사고 있다. 아직까지는 지금 주가에 불편함이 좀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펀더멘탈적으로는 접근을 못하는데 기술적으로는 좀 볼 수 있고 오늘의 흐름이 내일 또 눌림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내일 또 눌림폭이 나올 수도 있는데 거래가 실리는 날 오버슈팅이 나온다로 인식을 잡고 대처를 해나갈 거예요. 거래가 실리는 날 오버슈팅이 나온다라고 설정을 하고 대처할 거니까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지금 시간에서 뭐 특정 종목의 변동성이 나오는 건 없어요. 뭐 소형주에서 뭐 변동성 나온 그거는 의미가 우리하고는 없고 그래서 주력주의 기준 잡아드렸고 그 다음에 변동성 종목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루닛, 하나마이크론, HPSP까지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DX의 수급 범위가 부담스럽다. 그 다음에 인터내셔널이나 퓨처엠 이런 쪽에 이제 뭐 공매대차 상한 부분도 일부 있을 거고 또 여전히 수급이 부정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쪽도 포스코 엠텍도 당일치기의 변동성의 기준을 놓고 본다면 뭐 당연히 뭐 프로그램 들어오고 당일 기준에서의 뭐 변동성 수급이 들어온다면 그렇다면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일 기준에 들여다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어지간해서는 2차전지, 어지간해서는 에코프로, 뭐 포스코엠텍 이런 쪽을 어지간해서는 들여다보지 않는다.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여다봐도 개별 매매 기준으로 설정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검색기 기능에서 이제 좀 많은 걸 말씀을 드렸는데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찾아오세요. 그 내일은 우리 그 디자인하신 분 내일은 필히 10월 14일 강연의 부분이 맨 앞자리에 좀 뜰 수 있도록 힘드시겠지만은 페이지 좀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오늘 기준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루닛 같은 경우가 가장 히트 종목이 된 거죠. 종목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아니야. 이거는 여기 위에 나오는 종목분들이 아니에요. 시간별로의 기준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포착된 가격 기준에서는 22% 5%의 수익이 형성돼 있고 또 탈퇴 신호의 매도 사인까지 다 나와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준에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수익 기준도 잡아서 올려주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루닛 같은 경우 이게 루닛인가요? 대동 뭐 어제 상한가 간 대동인데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개별 매매 기준입니다. 왜? 개별 매매 기준에 그 1조 미만짜리의 기준을 지금의 기준에서 굳이 뭐 들여다볼 필요가 있느냐의 기준이거든요. 루닛 얼마예요? 188,400원에 5.96. 근데 앞부분에 종목이 개장 초에 거래가 터지니까 좀 나오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가 돼서 나올 수 있도록 무슨 얘기냐면은 루닛이 뜨고 난 다음에 루닛은 뭐 상한가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잠깐 한번 빠졌다가 계속 나와 있어요. 잠깐 한번 빠진 건 고점에서 미끄러졌기 때문에 빠져 있었겠죠. 계속 있습니다. 중간에 뭐 하나 마이크론도 꺾여져 버리고 HPSP도 꺾여져 버리고 그럼 꺾여지면은 그들은 차익 실현 신호가 명확히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도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차익 실현 범위가 명확하게 나오는데 윤정두는 그걸 못 보고 차익 실현 범위를 주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차익 실현이든 손절이든 뭐 전일 편입한 기준이 있으니 HPSP의 경우에 이렇게 꺾여지면 탈퇴 신호가 나오면 차익 실현을 한다. 이 기준을 설정해 드렸는데 이 부분을
문자까지 발송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해드린 부분이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진입 뭐 재진입 뭐 손절 부분이라든가 이게 신호가 나온단 말이에요. 신호가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어찌됐건 제가 잡아드리지 못한 거고. 그럼 지금 위치에서 어떻게 대처할 거냐에 대한 전략 부분을 설정해 드린 거고.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뭐 선배분들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차익 실현 범위도 스스로 이제 설정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결론은 뭐 제가 드리는 매매 사인의 기준을 놓고 보시려고 대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10시 이후부터 해서는 개장 초에 변동성 확장 이후에 꺾여져 내려온 종목군들 하나마이크론, HP, SP를 제외하고는 루닉과 포스코 엠텍이 지속돼 있었죠. 그리고 포스코 엠텍도 이제 결국은 꺾여져서 차익 실현 신호가 나온 거고. 포스코 엠텍도. 그래서 포스코 엠텍의 진입 신호, 차익 실현 신호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루닛은 여기까지는 이제 계속 매수 위로 형성이 돼 있었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한번 이제 우리 따라붙고 난 다음에 딱 한 번 3%대까지 밀렸어요. 그래서 이제 차익 실현 범위가 된 거고. 그 이후에는요. 그 이후에는 차익 실현이 안 나왔죠. 단 한 번도. 그래서 9월 4일 월요일에 17만 6,500원 그리고 오늘 18만 8,400원 그리고 우리가 매수 신호가 강력하게 이제 나간 부분의 기준 20만 6천원까지 따라붙은 또 20만 1,500원, 20만 6천원.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에서는 요 그 문자 발송 이전에 이미 편입이 설정이 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는 계속 루닛이죠. 그 이후에는 계속 루닛이 단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옵니다. 결론 검색기의 기준에 V1000, V1300, V1500 그것만 활용하셔도 뭐 이런 그 14만 8천 원 이게 8월 24일이에요. 29일 날 17만 원 이런 위치에서 개별 기준에 전부 편입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17만 6,500원, 18만 8,400원. 이건 오늘입니다. 18만 8,400원. 그리고 종목이 이렇게 많이 뜨지 않죠. 13시 수식 기준에 포스코 엠텍하고 루닛 왔다 갔다 하다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나는 루닛 이외에도 매매하고 싶어요. 여러분 10시 거 V1000 볼 수 있는 거예요. V1000에 얼마에 뜹니까? 이 가격에 뜨면 당연히 수익을 발생을 시킬 수 있었어야 되는 거죠. 이 가격에 오히려 오늘 기준에. 그래서 뭐 고질적으로 2차 전지는 제한적으로 본다 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개별 선택인 거고 나머지 부분은 13시의 기준에 설정 범위를 잡을 거냐 1300 기준을 잡을 거냐 아니면 한 종목 가지고는 나는 불편하니 루닛이하고서 탈퇴 신호 나오고 재진입 그다음 탈퇴 재진입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요 고점에서 이제 우리가 차익 실현 한번 한 거고 절반 물량만 그러고 나서 이제 나머지 상한가 물량 이제 절반 갖고 있는 거고요. 내일 또 들여다보면서 기준 잡을 거예요. 다시금 말씀드리면 13시 기준에 루닛 하나가 떠 있는데 이건 어차피 못 잡아. 그럼 손을 놓고 볼 수 있을 수 없으니 나는 V1000을 보겠다. V1000을 보게 되면 어떻게? 이렇게 여러 종목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루닛은 못 사고 포스코 그룹주들은 윤정두가 조금 주의하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16만 9,200원. 이거 방송 1시 방송에 오픈해 드린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수펜타시스. 그 이수펜타시스도 일단은 수급이 나쁘지 않으니 내일 기준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루닛에 대한 수익 범위 대박이시죠. 그러니까 이런 기준을 꼭 설정하시고 내일부터 장중 이 방송 무조건 다 링크 주세요. 유료방에. 그리고 전달하셔서 야간 서포트 하시는 분들도 야간 방송 링크 다 올려드릴 수 있도록 아시겠죠? 끝까지 루닛입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종목이 오늘 기준에서도 결국은 그렇게 확대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론은 저 기준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09시 30분 수식만 또 제대로 나와주면은 그러면 09시 30분 거 보면은 오늘처럼 이제 뭐 음봉으로 떨어지는 종목을 무조건 잡아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준에 걸러드릴 수 있는 아침에 조금 종목이 많이 나온다 하시는 의견도 있어서 걸러드릴 수 있는 기준으로도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번 10월 14일 강연의 기준은 최소 인원만 한다고 그랬어요. 5분에서 10분. 그 자리에는 대형 증권사 PB 센터에서 오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방 안에 계시고 저랑 저를 아시게 된 게 거의 한 20년 가까이 아시게 되셨고 지금 VVIP 방의 회원이세요. 회원이신데 직급이 이제 이사님이시죠. 대형증권사 이사님이시고 운영 자산이 한 2조 정도 되시고 그렇게 하셔서 채권 관련된 그 내용과 포트폴리오 관련된 내용을 좀 설명을 같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우리 제이대 파트너스에서는 검색기에 대한 공부 시 30분 수식 오픈과 15시 수식 못 받으신 분들, 그다음에 시장 전망과 포트 구성,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 비밀스러운 전략까지 싹 다 잡아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 꼭 참조하셔서 10월 14일 강연회 부분은 페어몬트에서 페어몬트의 펜트하우스는 그 옛날에 무슨 드라마죠? 그 드라마 스카인가요? 뭐야? 그 드라마에 사용된 방입니다. 펜트하우스에서 진행을 하고 펜트하우스 내에 있는 강의장이 조그맣게 있어요. 거기서 진행을 하고 거기는 10분 이상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10분, 15, 20? 아니, 한 10분 조금 넘으면 공간이 안 나와. 그렇기 때문에 저하고 대형증권사 상무이사님하고 그렇게 강의 진행하다 보면 장소 자체가 협소해서 최소 5분 그리고 10분. 지금 4분이 신청해 계시고 소수 인원만 진행을 해서 대처를 할 거니까 그렇게 하고 식사하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문의사항은 이제 회사로 전화하시고 내일 그 내용을 일부분을 오픈을 해드릴 테니까 꼭 참여하셔서 이번에 같이 수익도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최대한 이 좋은 장에 진짜 좋은 장이란 말이에요. 농담이 아니라 제2의 2차 전지 종목군이 아니더라도 계좌 더블 계좌 수익을 잡아내는 거는 지금 장에서는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누가 템버거 10배까지 수익 내자? 자산 규모들이 얼마신데? 더블만 내도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이제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에 1분기 동안에 제목에 그거 넣어주세요. 10월 14일 강연회 기준에서는 연말까지 2023년 더블 계좌 수익 목표, 연말까지 더블 계좌 수익 목표, 특급 핵심 이벤트 딱 선착순 5명 이렇게 일단 하고 최대 이제 10명까지 그 이상은 공간이 나오진 않아요. 아시겠죠? 2030 그럼 모르실 수 있어요. 또 이게 뭐지 연도인가? 그래서 23년 딱 이렇게 해줘 버려요. 자, 그렇게 해서 전략 올려드립니다. 음악 올려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